뭐, 이펙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펙트를 제거하는 방법. 이펙트가 필요하지 않은 흔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렌더링을 위해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경우, 또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경우 두 가지죠. 렌더링을 위해서 데이터를 변환한다. 또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런 두 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한편 외부 시스템과 동기화하려면 이펙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볼까요? 네. 자, 뭐였죠? 렌더링을 위해 변환한다. 사용자 이벤트 처리. 없음. 반대로 필요하다. 뭐였죠? 외부 시스템 연결. 동기화. 이렇게죠? 음. 네, 올바른 직관을 위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구체적인 예를 살펴봅시다. 프롭스 또는 스테이트에 따라 스테이트 업데이트하기. 뭐지? 프롭스나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트가 뭔가가 변했을 때 그때 새로운 스테이트, 다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자,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풀 네임이란 걸 만들려고 한대요. 이 말은 두 개의 다른 스테이트를 가지고 조합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이러지 네. 말래요, 바로 위에서. 음. 중복 스테이트죠. 불필요한 이펙트고. 어떤 이펙트인가 봤더니 퍼스트 네임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라스트 네임이 바뀌었을 때 이 두 개의 의존성을 걸어놓고 그 조건에 속했을 때 새로운 스테이트인 풀네임을 세팅을 하죠. 이거는 유지 팩트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first name 더하기 last name 이퀄 한 걸 가지고 풀네임에다가 그냥 담으면 된대요. 이렇게 렌더링 과정에서 계산하면 된다. 음. 왜죠? 생각해 잘 생각해 보면요. first name이 바뀌면 얘가 바뀐다는 거는 set first name이 어디선가 호출됐다는 얘기고 그게 호출이 어. 되면 렌더링이 다시 일어나죠. 음. 그죠? 그럼 렌더링이 네. 다시 일어날 때 얘가 계산이 될 거예요. 음. 렌더링이 다시 될 때 얘도 마찬가지로 렌더링이 될 테고. 음. 근데 얘는 문제가 뭐죠? 얘가 한번 바뀌면 요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요 셋풀 네임 때문에 렌더링이 한 번 더 일어나겠죠? 네. 스테이트가 바뀌니까. 음음. 그럼 다음번 큐가 또 업데이트가 돼서 다음번 렌더링이 한 번 더 될 거예요. 이거는 얘가 바뀌었을 때 음. 폼을 전체를 렌더를 한 번을 더 할 건데 그 한 번 더 하고 더 이상은 없죠. 네. 네. 그래서 요게 훨씬 낫겠죠. 음. 렌더링을 한 번 덜 하는 거가 중요한 이슈니까요. 그래서 기존 프롭스나 스테이트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넣지 마라. 대신에 렌더링 중에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지고 더 간단해지고 오류가 덜 발생하고 그렇다. 근데 이런 계산이 이건 간단하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해서 이거에 의해서 성능이 느려지면 어떡하느냐. 그럴 때는 캐싱을 하세요. 어떻게 캐싱을 하느냐? 뭐 캐싱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려는 것 같고요.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비저블 투도스라는 거를 굳이 만들지 말고 비저블 투도스를 아까 봤던 것처럼 풀네임 밖으로 뺐듯이 밖에서 직접 계산해라 하라라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 get filtered to this라는 이 계산 자체가 오래 걸리면 느리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느리는 경우에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이때는 메모이즈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 캐싱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이 캐싱 전략은 얘는 뭐냐면 use memo라는 녀석은 이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리턴된 요 값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번 렌더링 될 때도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의존성, 유즈 임팩트랑 똑같이 의존성 생각하시면 돼요. 유즈 임팩트처럼 요 두 개 중에 뭔가가 값이 바뀌면 그때 유즈 메모에 있는 함수를 다시 실행할 거예요. 다시 실행해서 요거 계산된 결과를 그때 다시 이제 캐시에 담아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존성에 속하지 않는 다른 스테이트나 프롭스가 변경이 됐을 때는 얘네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오케이? 네. 요즘 메모는 의존성에 속한 것이 변경되지 않으면 시에 저장한 것을 변경되면 재실행 내부의 컴백 함수 해서 캐시에 저장 이런 녀석이에요. 요즘 메모는 그렇기 때문에 요 get filtered to this라고 하는 요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리턴이 되면서 그 리턴된 결과가 use 메모에 의해서 캐시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다가 to this나 필터 둘 중에 하나가 변경이 되면 다시 요거 실행해서 결과 리턴된 그 결과를 다시 캐시에 저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 줄로 작성한 거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투두스나 필터가 변하지 않는 한은 재실행되지 않아요. 계속 이미 갖고 있는 값을 캐시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유즈 메모로 랩핑하는 녀석이 있고 그렇고요. 계산이 비싼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수천 개의 객체를 만들거나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콘솔 타임 엔드 뭐 이런 게 있고 퍼포먼스 뭐 스타트 엔드 뭐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로 시간 측정을 한 다음에 시간 측정해보고 0.15ms 이렇게 찍혔다. 뭐 1ms 이상이면은 그때는 유즈 메모를 고민하되 그러지 않을 때는 굳이 성급하게 하진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넘어서 프롭이 변경되면 모든 스테이트 재설정한다 라고 할 때 뭐 뭔가 느낌이 오죠? 프롭이 변경되면 모든 스테이트 재설정 리셋한다 라는 거 언제 봤었지? 키 지정하는 거 아닌가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자, 프롭 변경 시 이펙트에서 스테이트 재설정 수행. 이거 제가 예전에 많이 하던 짓인데 이번에 새로운 걸 알면서 맞네요, 키. 어. 이러면 그냥 컴포넌트가 완전히 언마운트 되고 다시 마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면 되니까 유지 이펙트 쓰지 마라 이 얘기고요. 뭐 같은 얘기고 넘어가고 프롭스가 변경될 때 일부 스테이트 조정하기 이런 경우는 종종 있을 거예요. 조정해야 되는 경우. 다음은 리스트는 아이템즈를 목록으로 받고 셀렉션 스테이트 변수에 선택된 항목을 유지하고 프롭이 다른 배열을 받을 때마다 셀렉션을 널로 재설정하고 싶습니다. 셀렉션을 널로.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셋 셀렉션에 의해서 실행이 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서 일단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일단 이펙트는 없애고 시작해보자. 그래서 여기 있던 요 내용을 없애고선 얘를 밖으로 뺐어요 지금 여기로 밖으로 빼고 밖으로 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고 봤더니
프리브 상태를 받아다가 프리브 아이템즈를 가지고 다른 경우에 때려 박는 거를 유지 이펙트에서 하던 거를 대신에 여기서 지금 비교를 해서 하고 있네요. 바깥에서. 음. 음. 그 기존 유지 이펙트의 개념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아이템즈가 변경되면 실행해라라는 건데, 그죠? 네. 변경이 되면 실행되라라는 개념 자체를 이 프리브 아이템즈라는 변수를 만들므로써 얘랑 비교를 하게끔 한 거예요, 지금. 프롭스에 있는 거랑 아. 스테이트에 지정한 거랑. 그럼 음. 프롭스가 새로운 아이템즈일 테고 프리브는 기존 아이템즈일 텐데 이 둘을 비교해서 다를 경우에 셋 프리브 아이템즈를 다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그러고선 널로 하는 거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근데 저번에 배울 때 네, 프롭스로 받은 거 유즈 스테이트에 넣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아. 저도 이거 그 문제 풀면서 네, 이렇게 나왔길래 이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되는 거면 이 네, 경우가 그때랑 뭐가 다른 건지 네, 네, 질문하고 맞아요. 싶어요.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잘 보면 이건 어보이드고 이러지 마세요고 여기는 베러예요. 어. 베러가 뭐죠? 좀 더 낫다라는 거죠. 음. 이거보단 낫다는 거죠. 위에 있는 음, 방식보다는 이게 그나마 나은 건데 밑에 더 나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베스트. 그죠,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거쳐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지금 권장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이걸로도 어쨌든 가능은 하다는 거죠. 프롭스에 내려온 값을 스테이트로 다시 세팅해 주는데 이 세팅해 주는 게 실제로 프리브 아이템즈는 이 리턴 구문 안에 JSX 안에서는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비교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녀석일 것 같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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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용도라면 괜찮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나마. 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 can be hard to understand.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네. 약간 그런 개념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이 뭐 니들이 하던 얘기랑 지금 다르잖아. 소경님이 하시던 음. 말씀이랑 뭐 그런 느낌이죠. 또 언제 하지 말라더니 왜 지금 이러고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나마 낫다는 거죠. 요거보다는. 음. 왜냐면 이펙트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이펙트 안에서 스테이트를 조정하면 뭐였죠? 렌더링이 또 일어나잖아요. 네. 요거는 이거는 이것도 렌더링 또 그러진 일어나는데? 않아요. 음, 그죠? 셋을 여기서 해주고 있으니까 렌더링 또 일어날 텐데? 뭐가 낫다는 거지? 어쨌든 이펙트에서 하는 것보단 낫대요. 낫다니까 그런 거보다 음. 합시다. 음. 네, 그런 거보다 하고요. 일단 뭐 이게 지금 이야기 흐름의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일단 네. 그 흐름을 좀 따라가 네. 봅시다. 어쨌든 네. 가능은 하지만 그나마 좀 더 나은 방법이긴 하지만 계속 넘어가서 이런 패턴은 그나마 이펙트보다는 효율적이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딱히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프롭스나 스테이트들을 바탕으로 스테이트를 조정하면 디버깅 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키로 모든 스테이트를 재설정하거나 렌더링 중에 모두 계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여기서 is reversed와 set is reversed 그리고 셀렉션이 있었을 때 셀렉션을 초기화해 줄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셀렉션이 아이템이 들어가야 하느냐. 얘를 아이디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아이템즈가 변경이 돼도 이미 선택한 아이템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한번 볼까요? 아이템즈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1, 2, 3, 4 이렇게 생겨 있어. 근데 셀렉션이 여기가 아이디가 이렇게 갑시다.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셀렉션에 아이디가 1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아이디가 들어왔어. 5, 6, 7, 8이 들어왔어. 5, 7, 8, 9가 들어왔어. 네. 그럼 이때 셀렉션은 의도한 게 이런 걸 거라는 거죠. 기존에는 아이디 1이었던 애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이디 1인 애가 없으니까 이때는 널이 되어야 되겠네. 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셀렉션 아이디라는 걸 접근을 하면 아이디를 1만 넣어놓으면 얘가 여전히 1이어도 이걸 계산을 통해서 셀렉션이라는 애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네. 이 아이디 1에 요거에 해당하는 애가 있는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요 아이템즈에서. 없을 때는 있으면 그놈 쓰고 없으면 널 해주면 이 셀렉션은 여전히 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이 방식에 의하면. 아까 방식은 이렇게 셀렉션이 아이디가 1이었다가 다시 아이디가 1일 요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거는 얘를 찾을 수 없는 아이템인데도 셀렉션이라고 하는 애를 렌더링 해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안 맞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화면상에 그려질 거예요. 요 셀렉션에 의해서 이 아이템이 그려질 겁니다. 선택된 아이템 1번 뭐 이름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아이템즈에는 데이터가 없는 녀석이야. 근데 이름도 나오고 막 해.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버그야. 버그니까 널로 바꿔주자. 라는 식으로 뭔가 동작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로직을 짰을 때는 위의 방식으로. 근데 밑에 방식에 의하면 셀렉션 아이디가 1로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셀렉션이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면 이건 있을 때는 요거를 그대로 반환을 해주니까 참조를 다시 하게 돼서 걔를 화면에 이쁘게 그리겠고 아이디가 여전히 1이더라도 여기서 못 찾으니까 그냥 안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음.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늘 발생하는 일인데 아마 이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디로 아무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될 때 이 객체 참조형 데이터 전체를 다 들고 있는 스테이트 상태를 여러 개를 늘리면 안 돼요. 이 아이템즈에 대한 어. 상태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뭐 뷰 아이템즈, 뭐 셀렉티드 아이템즈 뭐 이런 애들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아이디스 이렇게 가져가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일반적으로. 음. 그리고 여기서는 얘네 이 안에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특정할 수 있는 그 아이디를 뽑아내서 걔네들만 가지고 있게. 1, 3, 5 이렇게만. 그래야 참조형 데이터가 하나만 있고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참조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안 그러면 지금 이 셀렉션으로 있는 요 상태일 때는 데이터가 두 개가 분리가 돼서 셀렉션을 바꿀 때 아이템즈도 바꿔야 되고 아이템즈가 바뀌었을 때 셀렉션도 또 바꿔줘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겁니다. 셀렉션은 계산을 직접 통해서
계산해서 얻어내게끔 했어요. 음, 이벤트 핸들러 간 로직 공유. 이벤트 핸들러 핸들 바이 클릭이 있고 거기에 애드 투 카트가 있고 핸들 체크아웃 클릭에서 애드 투 카트가 있고 내비게이트 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지 팩트 안에서 프로덕트가 바뀌었을 때 이진 카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쇼 노티피케이션은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프로덕트가 바뀌면 해라 라고 하는데 이 add to cart라는 함수에서 뭔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예시가 잘 와닿질 않네요. 이거는. 카트에 담아라 라는 명령만 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카트에 실제로 당겼어. 당긴 변경된 프롭스가 내려오면 그제서야 인 카트가 있으면 노티피케이션을 띄운다 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카트에 담았고 담자마자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럼 얘는 언마운트 될 테고. 그러면 이 노티피케이션은 뜨지를 않겠네. 음, 또 페이지가 새로 고침될 때 이진 카트가 여전히 true일 때는 새로 고침에도 여전히 알림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 그렇겠네. 그죠. 프로덕트 페이지에 이미 프로덕트가 있는 상태면 요 유지 이펙트가 프로덕트가 바뀔 때만 호출되는 게 아니라 처음 렌더링 됐을 때도 호출이 될 테니까 그 렌더링 된 시점에서 보면 카트에 이미 담아놓은 상태라고 하면 노티피케이션이 또 뜨겠네요. 그죠? 뒤로 가기 했다가 앞으로 왔다거나 다른 페이지에 갔다가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 아까 전에 장바구니 담아놓은 게 그 정보에 의해서 이 페이지 들어올 때마다 이 알림이 뜨는 거죠. 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이펙트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이벤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벤트 핸들러에. 사용자가 의지를 가지고 카트에 담는 동작이 있었을 때 그 동작에 의해서 발생해야 하는 게 이 알림이니까 얘는 이펙트에 있을 녀석이 아니라 이벤트에 있어야 한다. 그게 아마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벤트와 이펙트 분리하기, 구분하기, 뭐 이런 개념으로. 맞아요. 네. 이펙트에 있을 게 아니라 이벤트 핸들러에 있어야 할 녀석이다라는 그 개념을 자꾸 고민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코드가 이펙트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이벤트 핸들러에 있어야 하는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이유를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Ask yourself. 도대체 왜 이 코드가 실행돼야 하는 거냐. 그거를 물어보랍니다. 어떤 때 이펙트를 실행해야 하느냐? 컴포넌트가 페이지가 표시되었기 때문에 컴포넌트 이펙트가 그러니까 페이지가 표시되었기 때문에 실행되어야 하는 거냐? 그럼 이펙트를 있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수행했기 때문에 실행되는 거냐? 그거는 이벤트에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런 구분 기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에서 처리를 해보자. 바이 프로덕트라는 녀석 안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애드카트가 두 군데 있는데 애드카트는 연쇄적으로 요 쇼 노티피케이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두 개를 묶어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바이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얘네에서는 그거를 호출하게끔 한 거죠. 바이 프로덕트를. 그러면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잘 가게 되겠죠. 네, 포스트 요청 보내기. 이 폼 컴포넌트는 두 종류의 포스트 요청을 전송합니다. 마운트 될 때에는 분석 이벤트를 보냅니다. 분석, 아날리틱스. 네. 그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할 때는 엔드포인트로 포스트 요청을 보냅니다. 자, 그 말은 여기 유즈 이펙트로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구글 아날리틱스 같은 그런 거죠. 분석 페이지. 여기에 이 폼 양식에 접근했어요 라고 하는 로그를 찍으려고 이런 요청을 보낸 거죠. 네. 요거는 페이지에 접근에 의해서 발생해야 되는 녀석이 맞으니까 컴포넌트가 표시되었기 때문에 실행되어야 하는 로직인 게 맞으니까 이때는 유즈 이펙트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거 포스트 API 레지스터 이거는 폼 요소를 서브밋 했을 때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어야 하는 녀석이니까 얘는 유즈 이펙트에 있을 게 아니라 핸들 서브밋에서 실행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포스트 요청은 동일한 기준으로 이 분석 이벤트를 전송하는 이유는 폼이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펙트에 있는 게 맞는데 API 레지스터라는 포스트 요청은 폼이 표시되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에서 폼 서브밋이라고 하는 그 사용자 액션에 의해서 발생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얘는 이벤트 핸들러로 갑시다. 어휴, 맞네요. Change of computation. 계산을 연쇄적으로 하는 거. 때로는 다른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또 다른 스테이트를 조정하는 이펙트를 연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카드가 있고 골드 카드 카운트가 있고 라운드 이즈 게임 오버가 있어요. 카드 게임인 거죠. 카드 게임인데 그 중에서 골드 카드가 몇 장인지를 세는 게 있고 이게 지금 몇 판째인지 횟수 몇 턴인지 뭐 그런 것 같고 게임 오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카드가 없거나 골드 카드일 때 골드 카드 없지 않고 카드가 있고 그 카드가 하필 골드 카드이면 1을 더해주고 골드 카드에다가 카드 변경될 때마다 하고 골드 카드가 3을 넘어갔을 때부터 라운드를 1씩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 골드 카드를 카운트를 0으로 라운드 한 판이 골드 카드 개수가 3이 되면 한 판이 끝나나 봐요. 음. 네. 카드를 계속 서로 번갈아가면서 뽑으면서 황금 카드가 3장이 나오면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건가 봐요. 그리고 그게 라운드가 5판이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고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흐름으로 읽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존작하는지를 보면 카드가 변경될 때 이 스테이트가 변경이 골드 카드 스테이트가 변경돼. 근데 그 골드 카드 스테이트가 변경됨에 따라서 다음번 렌더링 때 얘가 바뀐 거가 감지가 돼서 유지 이펙트가 실행이 되면서 얘가 3을 초과했다고 하면 라운드가 1이 넘어가. 그러면서 얘도 0이 돼. 이 두 개가 변경된 거에 의해서 다시 또 렌더링을 호출하고 그에 의해서 다음번 라운드에서 또 골드 카드가 0이 됐으니까 이게 또 변경됐어. 얘 또 실행해. 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렌더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데 첫 번째로 매우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새로운 요구사항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저런 경직되고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밖으로 뽑아내서 계산을 하고 불가능한 녀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벤트 핸들러로 조정을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얘기입니다. 라운드 게임 오버라는 녀석은 스테이트로 하지 말고 계산을 하자. 이거는 쉬운 녀석이고 하니까 계산을 통해서 하게끔 하고 애초에 그렇죠. 게임 오버 판단 기준이 라운드가 5를 초과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죠. 이걸로.
이건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거죠. 요 계산이 가능한 상태는 스테이트는 없애는 게 좋죠. 그런 식으로 계속 없애 나가다 보면 좀 조율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초기화하기. 일부 로직은 앱이 로드될 때 한 번만 실행되어야 하는데 얘네들을 유지 이펙트에도 넣고 싶은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애들 로드 데이터 체크아웃 토큰 얘네들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넣을 게 아니라 바깥에 올려도 된다 그랬죠. 여기로.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컴포넌트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애들도 있어요. 제약 조건 때문에 또 최상위 변수로서 그러니까 이 함수 외부에서 이 컴포넌트 바깥에서 이런 걸 해도 일반적으로는 되지만 그러면 그럴 수 없는 애들도 있는 거죠. 여기에 넘은 프롭스를 바탕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 네, 그럴 때는 유지 이펙트를 굳이 넣을 게 아니고 넓게 맞네. did init을 펄스로 넣어주고 did init에 의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라는 얘기네요. 어? 아, 이거는 저거죠. 지금 그거를 피하기 위한 거죠. 스트릭트 모드일 때 요거를 바깥에 빼놨으니까 스트릭트 모드는 이 앱 컴포넌트를 2번 마운트를 하더라도 did init에 의해서 한 번 이니시에이션이 됐으면 이제 스트릭트 모드이더라도 요거가 실행이 안 되겠죠. 요 내용이 두 번째에는 그걸 의도한 거네요. 자,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실제로 다시 마운트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발 환경에서는 2번 실행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바깥에다가 플래그를 빼놓고 처리를 해보자. 네, 스테이트 변경을 부모 컴포넌트에게 알리기. true나 false일 수 있는 내부 isOn 스테이트를 가진 토글 컴포넌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토글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클릭 또는 드래그. 토글 내부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마다 부모 컴포넌트에게 알리고 싶어서 온체인지 이벤트를 프롭으로 받고 이펙트에서 이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온체인지를 받았고 유지 이펙트 안에서 온체인지가 변경될 때마다 또 isOn 스테이트를 걸어놓고 변경될 때마다 이거를 실행하게끔 했어요. 온체인지. 근데 이럴 이유가 있나? 핸들 클릭 안 해서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핸들 드래그 엔드에서 온체인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유지 이펙트로 굳이 놨지? 애초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결국. 네. 온체인지라는 거를 호출하는 건 좋아. 외부 부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 온체인지를 유지 이펙트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사용자의 동작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유지 이펙트 넣을 게 아니라 어떤 콜백 함수 이 핸들 이벤트 핸들러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업데이트 톡을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서 온체인지를 실행하게끔 전부 유지 이펙트가 아니라 이벤트 핸들러에서 실행하게끔 했죠. 뭐 같은 얘기고. 혹은 더 나은 방법은 이즈온이라는 녀석도 스테이트를 여기서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부모에 의해서 받으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아까는 이즈 스테이트를 set 이즈온을 바꾸는 것과 온체인지를 두 개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됐다면 이제 이즈온을 상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온체인지 하나만 호출해도 되게끔 된 거죠. 상위에서 처리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데이터 전달하기. 이러지 마세요. 이펙트에서 부모에게 데이터 전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페런트가 데이터가 있고 온패치드일 때 set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한 거야? API를 지금 차일드에서 호출하지 말고 API 자체를 페런트에서 호출해라. 그 얘기죠. 페런트에 지금 데이터 놓고 set 데이터 놓고 이 세팅하는 요 함수를 차일드한테 전달하지 말고 함수를 전달하지 말고 값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데이터자 값을. 그리고 호출하는 걸 위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페런트가 API를 호출하고 그 응답 결과를 자식한테 데이터에 전달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네. 얘는 네, 그렇습니다. 외부 스토어 구독하기 이 부분은 약간 트리키한 부분인데 나중에 또 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 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전에 요것만 잠깐 보면 외부 스토어 유즈 온라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커스텀 훅이 있는데요. 업데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set is online 그리고 요게 보고 있는 게 navigator.online이라는 녀석을 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윈도우 객체에서 제공하는 녀석인데 얘가 그 브라우저 네트워크가 온라인 상태인지 오프라인 상태인지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리액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서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상태를 업데이트 해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녀석인데 이펙트에서 수동으로 스토어를 구독한 거죠. 어떤 스토어를 구독한 거지? 이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요거 내비게이터 온라인이라는 정보 스토어에 접근해서 그 스토어로부터 이제 리액트 스테이트를 만든 거죠. 그 스테이트를 반영하게끔 한 거죠. 요건 이제 수동으로 만든 스토어다라고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제공하는 내비게이터.online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끔 한 거예요. 요 서브스크라이브 이제 유즈 싱크 익스터널 스토어라는 녀석이 이번에 새로 등장한 녀석인 것 같은데 얘를 잘 쓰면 이렇게 구독을 걸어놓고 해제하는 동작까지 여기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클린업하는 동작까지 구현을 해놓고 나면 서브스크라이브는 그냥 거기에 다고 그 다음에 값을 읽어오는 거 스토어를 구독하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내비게이터 온라인 값을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요게 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요 값을 읽어올 것이고 그 값, 네, 그 읽어온 값이 요 유저 온라인 스테이터스에 의해서 반환이 될 테니까 이즈 온라인 값은 트루냐 펄스냐가 되겠죠. 네. 요 커스텀 훅을 빼놓은 거고 그러면 이 챗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함수가 컴포넌트가 아까는 여긴 똑같네. 챗 인디케이터 요거까지는 괜찮고 유저 온라인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함수가 요거 봤을 때는 지금 이 윈도우의 이벤트 리스닝 하는 것과 값을 업데이트해서 스테이트를 만들고 요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요 부분 두 부분이 합쳐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부분이 별도로 떨어져 있고 이제 값을 읽어오고 서브스크라이브하고 하는 요 녀석을 조금 목적성을 명확하게 분리를 시켜준 거죠. 그 요 훅을 이용하면 이제 컴포넌트에서는 훨씬 더 간소하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요 서브스크라이브가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어떤 거를 정확하게 구독하고 구독 취소하고 할지를 알 수가 있는 네, 좋은 훅을 제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를 작성을 하면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훅 부분에서 또 볼 거니까 넘어가고요. 파우스 데이터 패칭 마지막이에요. 많은 앱이 데이터 패칭을 시작하기 위해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패칭 이펙트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근데 클린업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겠죠? 클린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까 전에 봤던 이그노어 같은 거. 얘를 이벤트 핸들러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 왜? 왜? 이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를 잘 봅시다.
패치를 하는 건데 어떤 패치를 할 거냐면 페이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페이지에 따른 패치이기도 하고 쿼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을 때 처음부터 이미 가져오긴 해야 돼. 그죠? 네. 그러니까 핸들 넥스트 페이지에 의해서 요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페이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처음 접속했을 때 페이지가 1페이지일 때도 데이터 요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유지 이펙트가 적합할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클린업이 없다라는 거랑 그런 거겠죠. 음, 음, 이벤트 핸들러에 로직을 넣어야 했던 앞선 예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치해야 하는 주도인 이유가 타이핑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타이핑 이벤트? 음, 네. 앞뒤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이지 전환에 의해서 그, 어, 네. 페이지랑 쿼리에 대한 네트워크와 데이터와 리절트의 동기화가 유지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뭐, 타이핑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음, 헬로를 빠르게 입력한다고? 헬로를 어디다 입력해? 음, 이게 아까 이 챌린지에도 입원해서 이게 지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써놨거든요? 아, 이게 지금 이 페이지가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액트 팀에서 문제가 음, 있네요. 아, 음, 여기서도 또 이런 문제가 있네. 이쪽은 제가 대충 보고 건너뛰었더니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텍스트에 대한 게 전혀 없는데 그죠? 음, 리절트밖에 없는데 음, 그러려니 하고 네, 경쟁 조건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클린업 함수를 추가합시다. 네, 클린업 함수 추가하는 건 좋죠. 이건 아까 전에도 봤던 내용이고 요거는 넣어주는 게 좋겠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패턴으로 기억을 해둡시다. 요 이그노어 하는 거. 음, 근데 경합 조건을 처리하는 것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왕이면 뭐 프레임워크를 쓰거나 네, 그 데이터 패칭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그런 녀석들을 써도 좋겠다. 네. 그러지 않고 정 그렇다면 패칭 로직을 커스텀으로 추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라고 해서 유지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유지 데이터는 뭐냐? 이거 아마 그 리액트에서도 만들고 있을걸요? 요 유즈 데이터라고 하는 이 내장 훅을 음, 리액트에서 언젠가 만들 거야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음, 리액트 콜이나 뭐 SWR 같은 거 쓰지 말고 요걸로도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그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오늘 봤던 내용이 사실 어렵기도 하고 확 와닿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겪어가면서 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 요 부분을 보면서 나 지금 포스트 요청이야. 나 음, 지금 계산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야. 유지 팩트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상황들일 때마다 여기 와서 한번 발췌독을 꼭 하시길 바래요. 네. 네. 진짜 되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진짜. 네, 여긴 되돌아오면 어, 그때마다 새로운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 페이지는 오늘 한번 본 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사실 요 탈출구 내용 전부 그런 것 같아. 위쪽은 한 음, 번 공부한 걸로 될 수 있지만 여기부터 조금 어렵긴 해도 그래도 이해하고 나면 더 안 와도 되지만 여기는 종종 찾아와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종 찾아. 네. 네. 임팩트 없이 데이터 변환하기 도전 과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
첫 번째 문제, 이펙트 없이 데이터 변환하기. 아래의 투두 리스트는 할 일 목록을 표시합니다. Show only active to-dos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완료된 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데 추가를 하면 추가가 되고, 네.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딱 봤을 때 투두리스트 코드에 스테이트가 되게 많아요. 투두스가 있고 액티브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고, 요거는 액티브 투두스라는 애는 요 불리언 값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일단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네. 한번 없애보죠. 그러면 액티브 투두스는 뭐지? 주 액티브일 때는 이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투두스 전체를 주면 되지 않을까? 맞나? 아, 비저블 투두스로 하면 되는구나. 비저블 투두스를 하면은 액티브 투두스도 필요 없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요거는 그러면 투두스 밖에 쓸 때고 요거는 필요 없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액티브인 상태의 랭스만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지금 요 푸터를 이펙트로 빼는 건 되게 신박한데? 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끝에 가면 되잖아요. 네, 있고 요거만 계산을 해주면 되지. 액티브 랭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걔는 음, 그러면 이거 필요하겠다. 플러스는 요걸로 해서 해주고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갑시다. 비저블 투두스를 할 게 아니지 여기는. 응? 이것도 필요 없네. 된 건가? 된 건가? 요거 필요 없죠. 그러면 잘 되고 있네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써놨을까? 애초에 그러려고 퀴즈를 낸 거긴 한데, 그쵸? 한 얘기가 렌더링 중에 무언가를 계산할 수 있다면 스테이트나 이를 업데이트하는 이펙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얘도 지금 그렇게 했네요. 액티브 투두스 먼저 계산했고 비저블 투두스도 계산을 했네요. 똑같이. 그리고 랭스를 여기서 그냥 액티브 투두스의 랭스로 가져갔는데 저는 여기서 별도로 빼놓긴 했습니다. 그거 하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스테이트 두 개 있고 스테이트 두 개 있고 이펙트는 아예 없고 됐네요. 솔루션 보면 다른 애들은 다 중복이라서 제거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복 제거하는 것만 잘 신경을 쓰면 되겠죠. 이펙트 없이 계산 캐시하기. 할 일 필터링이 get visible to do스라고 하는 별도의 함수로 추출되었습니다. get visible to dos. 요거를 똑같이 요거 있으면 되겠죠. 계산으로. 요거 필요 없고 네. 끝인가?
주스. 네. 뭐지? 어? 이거 왜 건너뛰라 그랬지? 뭐가 뭐 취지랑 안 맞는다고. 아, 그쵸. 그래서 인풋에 타이핑하면 이게 호출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맞아. 이거 인풋 해도 처음부터 2번이죠, 2번. 여기에 인풋에 타이핑하면 얘가 다시 실행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실행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음, 문제 잘못 냈어요. 이 텍스트가 뭐 딱히 뭐 영향을 주는 게 없어. 넘어갑니다. 네. 이펙트 없이 스테이트 재설정하기. 에딧 컨택트 컴포넌트는 이런 애들은 받습니다. 리셋을 누르면 모두 삭제가 되고. 해볼까? 세이브, 리셋, 리셋. 이렇게 하고 리셋. 네, 요거를 하면 이렇게 동작하게끔 그대로 유지를 해봐라 라는 건데, 늘려놓고 봅시다. set name, set email. 이게 saved contact가 있을 때. 근데 saved contact. 이게 상위에서 요게 내려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일단 요 스테이트는 남겨둬야 되고, 이펙트를 제거하라. saved contact.id가 변경될 때 양식을 재설정하는 방법. id가 변경될 때 재설정하는 방법은 떠오르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키 이용하는 거 아닐까? 네, 그냥 어쨌든 다 올리는 걸로 일단 다 올립니다. 네. 전부 다 올려놓고 요거 없이 여기다가 키만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 리셋은 될 테고, 세이브하고, 온 세이브가 안 왔나? 네. 리셋하고, 세이브하고, 리셋하고, 되죠? 네. 네. 다른 거 있나? 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근했네요. 키로 접근했네요. 그죠? 네. 이펙트 없이 양식 제출하기. 음, 채팅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뭐지? 사용자가 너무 많은 메시지를 보내니까 메시지를 좀 덜 보내게 하려고 이런 양식 대신에 감사합니다 대화 상자를 먼저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 귀찮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음, 감사합니다. 숏폼을 true 대신 false로 초기화하도록 변경해 보세요. 얘를 false로 변경하면 변경하자마자 빈 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요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네. 요거는 그 개념이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이펙트랑 이벤트랑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펙트로 동작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여기가 음, 샌드 메시지는 서브밋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동작에 대한 수행 동작인데 그러지 않고 이펙트에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거니까 이거는 접근을 잘못한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가야겠죠? 여기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요거 없으면
끝 아니야? 리셋. 아이고. 이거 리셋하면 다 날라가나? 아, 됐다. 네, 오픈, 샌드 된 거죠? 트루로 해도 문제 없고 펄스로 해도 전송된 거 안 뜨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전송이 되고 요건 거 같아. 마지막 거 다행히 쉬웠네요. 자, 대화 상자를 보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송되어야 하는가? 아니죠. 네. 대화 상자가 표시되었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양식을 제출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펙트가 아니라 이벤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내용 넣어준 게 옮겨준 게 끝입니다.